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복지뉴스 채널 1위 김홍근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연계감액 제도에 대하여 보도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인 만큼 얼른 보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뉴스 채널 1 지금 보도드립니다. 지난달 7일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연금은 전국민 의무가입 대상인 국민연금과 2014년 확대 시행되어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마지막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계급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연금액이 100% 온전하게 지급되어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감액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세 가지 연금 및 급여에 연계된 감액 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를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과 2014년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을, 그것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연금을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깎고 있으니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미세 조정으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부부 감액입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연금 기준액은 32만 3,180원이지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무조건 20% 감액하는 것이 부부감액입니다. 이는 유럽의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감액 비율이고 실제로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20%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20% 감액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년 총선에서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폐지하자는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노령연금 연계감액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수급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었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노령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소득이 286만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 연계 감액에 해당되는데요. 노령연금 연계 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초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많은 연계 감액 제도인데요. 기초연금 연계 감액은 소득 하위 70에서 88% 정도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소득 하위 70%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받은 만큼을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 우선 원칙 적용을 받아 받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고, 타급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로 인해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 생계급여의 공적 이전 소득에 포함돼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액이 깎이는, 결과적으로 주었다가 뺏는 기초연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연기해서 생계급여를 깎는 방식으로 인해 최극빈층 노인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71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약 61만 명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보충성의 원리 등으로 인해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을 당했고, 특히 나머지 8만 9천 명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것 이외에도 소득 인정액 상승으로 인해 의료급여 등의 다른 급여까지 못 받을까봐 두려워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제도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보건복지부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는 일단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는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원리에 따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생계급여상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보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총소득 즉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으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부분 노인이 보편적으로 받는 기초연금 혜택을 정작 최빈곤층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못 받는 일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으로 규정한 기초연금의 성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이는 현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급여 산정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자는 것이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기초연금의 30% 또는 50% 등 일정 금액을 생계급여의 추가 금액으로 지원해 일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4월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총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한 복지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는 방안, 40만원 이상을 전체 지급하는 방안 등 앞으로 총선까지 당장 지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키지도 못할 공약보다는 오늘 설명드린 4가지 연계감액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해서 어르신들이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연금개혁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뉴스 복지뉴스 채널 1.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관련된 연계감액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설적인 공약들이 나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채널 1 김기자였습니다.